안녕하세요. 쌤톡입니다. 와. 네. 무더운 날씨들을 잘 견디고 계신지요? 늘 이 뜨거운 무더위도 우리가 뚫고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계신 쌤톡 가족분들 그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새로운 정부에게 기대가 무척 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 쌤톡에서는 새로운 정부의 교육 공약,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중심으로 체크해보고 또 기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더운 날씨에도 정말 땀방울 흩날리며 달려오신 쌤톡 가족분들 각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이들을 재우고 싶지 않은 안재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별로 반가워하시는 것 같은데. 아, 네. 지쳐서. 다음 분. 너무 더워서 지쳐가지고 뭐 자, 반가워하고 다음 분. 네, 죄송합니다. 팥빙수 추가요. 다음 손님. 포인트 정립하시나요? 아니요. 네. 그래요. 제가 포인트 정립해드릴게요. 할인 카드 있으신가요? 예, 예, 저를 찾아주시면 10번 뭐 작두를 타면 한 번은 서비스해드리겠습니다. 와, 예. 안 가야지. 한 번은 머릿국인가요? 안 가야지. 10번이나 가야 돼. 예. 어떻게 한 번 받으면 10번이나 가야 돼. 세 번이네. 세 번 하면 한 번 해드릴게. 가리봉 김작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고 싶을 때 남는 여자. 치명적인 매력. 나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네, 저는 빨수입니다. 저희가 갑작스러운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을 때 과연 이렇게 급작스러운 변화 속에서 된 대통령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을까, 사실 그런 부분도 많이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데요. 현재 뭐 한 달 정도 지났나요? 예, 지금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마치 준비된 대통령이 아닌가 그런 느낌도 많이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뭐 현재 교사들이다 보니까 좀 더 관심 갖고 볼 수밖에 없는 분야가 교육 분야인데요. 새로운 정부를 완성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대통령은 교육에다가 어떤 의지를 담고 실천하고자 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초중고 다 구분이 되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전체적인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이야기 나눌 부분이 있는데, 우선 우리가 초중고 각각 선생님들 계시니까 초중고별로 혹시 어떤 변화나 새로운 공약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눴으면 하거든요. 일단 문재인 근황이 후보 당시 이제 내세웠던 것 중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국가 부담 공교육비 비중을 OECD 평균까지 하겠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을 책임지고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형태로 가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제 뭐 이런 사람들이 추진하려고 했던 오히려 이제 그 국가가 그 학부모들에게 이제 떠넘겼던 걸 다시 이제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 되게 좋고 바람직한 건데, 문제는 아까 맨 첫 번째 나왔던 것처럼 재원 마련. 그렇죠. 예산을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거냐. 사실 고등학교 의무교육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은 돈의 맞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게다가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금 교육청 간에 이제 지방 그 교육하고 네. 이제 지금 사실은 갈등을 빚어왔던 누리과정도 사실 재원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누리과정보다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게 고교 무상화 아닌가요? 무상교육이 아닌가요? 금액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만만치 않은 금액.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더 많을 거라고 이제 추정이 된다. 네. 현재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 내세운 교육적 변화를 위해서 예상되는 예산이 매년 한 5조 6천억 정도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다른 추정에서는 고교 무상은 1조 7천, 그다음 누리과정은 2조, 국공립 유치원은 8천억, 그다음 반값 등록금은 1조 2천억, 초등 돌봄은 1조 2천억. 네. 그다음에 초등 기초 학력 보장제 4천억. 그다음에 대학 입학금 폐지를 통해서 4천억 해서 총 8조 원을 아니, 예상을 너무 하고 있어요.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생각보다는 적게 그렇죠. 생각되는데요. 생각보다 적죠. 왜냐면 4대강에 22조를 쳐넣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강해. 거기 반절도 안 돼요. 나 지금 자꾸 또 화가 나려고 네네. 그러네. 4대강에 내 돈 4대강에 내 돈 떠다니는데. 그럼요. 4대강만 안 했어도
근데 실제로 그 4대강보다 예산 소비가 더 된 거는 사실은 자원외교죠. 실제로 예, 엄청난 세금을 갖다가 엉뚱한 데다 써버렸죠. 근데 왜 그분은 멀쩡하게 잘 계셔요? 초동은 어떤 게 있는지 뭐 한두 가지라도 한번 살펴볼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박근혜 정부와 비교를 하면 그 전에 돌봄교실의 경우는 이제 1, 2학년 중심의 학교에서 주로 이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방식이었다면 네. 이제는 학교의 범위를 넘어서 전 학년 대상으로 온종일 마을 학교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온종일 마을 학교에는 학교장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인사라던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교사로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이 모델이 이제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북유럽의 그 네. 마을 학교 스타일로 가는 거라면 적극 찬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는 학교에 오래 있는 방식으로 네네. 학교가 보육까지 감싸 안아주겠다라는 정책이었다면 네. 그게 아니라 학교는 이제 학교의 기능만 하고 네. 마을이 지역 사회가 아이를 같이 키우겠다라고 네. 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거라면은 저는 굉장히 적극 찬성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 업무 경감 얘기하는 거랑도 다 연결이 되거든요. 학교가 돌봄을 안으면서 또 얼마나 많은 업무들을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은 찬성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시스템도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에 재원도 또 마련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좀 구체화는 덜 돼 있다. 라는 그러니까 그런 이거는 느낌을 단지 받고 있어요.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만으로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사회의 인재들, 인적 구성원들이 그거에 공감하고 발굴을 해야죠. 참여해 네. 예, 발굴하셔야 되고 참여할 의지들을 같이 밝히는 그런 종합적인 사고에서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을마다 이런 기관이 어쨌든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현재 방과후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 돌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그 각 지역마다 여러 학교 아이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걸 누가 할 거냐, 네. 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냐, 뭐 이런 문제가 있죠. 사실 이제 그 마을 학교 형태로 가게 되면요. 지자체하고의 협조 관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맞아요. 안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교육부를 없앤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 업무를 갖다가 어디로 이관을 해야 되냐면 모든 업무들을 이제 교육부를 분해해서 네. 그 지자체와 그다음에 지역교육청과 그다음에 그 파견, 교육부 파견이 네네.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 발굴 사업을 갖다 끊임없이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유학기제에서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준비, 인프라라든가 뭐 이런 건 네. 준비되지 않은 네네. 상태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대단히 피상적이고 성과가 없는 그런 경우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초등학교, 마을 학교 같은 네. 경우에는 저는 전 지역이 한꺼번에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시범으로. 그렇죠. 시범으로 한, 몇 개 도 중에 아니면 몇 개 군 아니면 몇 개 시를 갖다가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그 노하우들을 갖다가 축적을 한 다음에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더 확산해가는 단계적인 실시가 사실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김작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공감되는 부분이 똑같은 방식은 아니다. 지역별로 특성이 있고 지역별 요구사항이 다른데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 혹시라도 같은 패러다임으로 모두가 똑같이 하길 바란다면 이건 또 다른 실패 원인이 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실시보다는 순차적이고 확장적인 모델로 가면 어떻겠냐 그런 생각은 좀 게다가 듭니다. 지자체 협조가 상당히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그렇죠. 된다는 그건 거죠. 기본적인 거고요. 이미 그런 류의 연습들은 상당히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혁신교육지구 업무가 사실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일들을 묶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네. 여기서 문제점들도 되게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쵸. 네. 예를 네. 들면. 네.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마을 학교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의 교육하려고 하는 부분과 학교에서 교육하는 부분의 상이 다른 거예요. 아, 그렇죠. 이 두 사람들이 만나면 다른 너무 얘기를 하고 의견이 있죠. 다른 거야. 다른 다른 얘기하고 얘기를 있어요. 하고 다른 있는 얘기.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그 네. 철길처럼 평행선으로 이렇게 쭉 갔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모아지기도 하고 네네. 완전 틀어지기도 네, 하고 그렇죠. 아. 다양한 경험들은 지금 누적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국가가 나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참 좋은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까지 국가를 배제하고 네. 일부 교육청에서 지자체에서 열심히 그렇죠. 했던 건데 국가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다면 좀 날개를 달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밑에서부터 이런 역량들이 약간은 누적돼 있는 상황이니까 국가에서는 이제 만약에 이제 좀 더 큰 그러니까 큰 그렇죠. 그림을 큰 보고 틀에서. 큰 틀을 네. 보고 네. 사실은 좀 더 이것을 업그레이드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아마 이제 사교육 문제를 굉장히 초등 부분에서 해결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거기서 방과후도 하고 숙제도 네네. 하고 친구들이랑 놀 수 있으면 네네. 굳이 이제 어머님들께서 뭐 이렇게 학원을 굳이 네네. 고집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은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확대 실시되면 좋겠다. 네. 이런 지켜볼 기대를- 필요가 있는 아주 그렇죠.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중학교에서의 공약 네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중학교 지금 제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음. 일반고와 선발식이 일치. 이거 상당히 네, 중요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왜냐- 면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외고, 국제고, 자사고들은 전기, 특성화고를 포함합니다. 네. 일찍 뽑아요. 그러니까 우수 학생을 네. 미리 될 놈을 먼저 선발한다는 뽑는군요. 거죠. 그렇죠. 네. 먼저 다 가져가요. 가져가. 예. 응. 그리고 나서 후기 일반계고 모집을 합니다. 아, 모집이 그러면은- 아니죠. 예. 배치를 하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입장에서 기회가 두 먼저 번 있는 전기부터 거네요. 가는 거죠. 예. 전기부터 따다다 계속 넣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두 번의 기회가 있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학교들에게는 불공정 학생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먼저 싹 음. 뽑아가요. 먼저 누구에게 기회를 주고 난 나머지 아이들에게 배치가 네네.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근데 또- 어쨌든 일반고로 다 전환이 되면 이제 그 특별한 의미가 없겠네요. 근데 또 그렇죠. 전기 예. 하나 후기 어, 하나. 근데 아마도 지금 상황은 특성화고는 특성화고 나름대로의 그 설립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음. 일단 순차적으로라도 모집 시기를 동시에 하자. 예,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정기 후기를 나누지 네네. 말고 그래서 음.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선택을 하고 선발했을 때 아이들이 좀 더 현명한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아까 그 안재용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발 시기 갖고 네네. 이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쉽지 국제고, 않을 자사고, 겁니다. 외고, 특목고들이 네네. 사실 그 동안에 누려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게. 쉽게 네. 뒤집기는 어려울 텐데. 분명히 입시와 연관이 있을 거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입시를 다루는 네네.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선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가는 거죠. 여기에서 3학년 교육 과정이 대단히 파행적으로 운영이 돼요. 아. 그러니까 전기에서 입시가 한번 몰아쳐서 거기서 이미- 이제 선발되거나 아. 뭐 등등의 친구들 어떻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하겠네. 예, 어떻게 끝났네. 되겠습니까? 왜 해 공부를? 자, 그다음 또 어. 후기 일반계고도 마찬가지예요. 11월 중순 정도에 기말고사를 쳐서 성적 산출을 마감해야 됩니다. 아, 이미 이제 모든 일은 끝났다네. 예. 그럼 그동안 방학할 때까지 뭐예요? 끝났네. 뭐 네, 할 끝나요. 필요가 없네. 네. 그래서 이때 3학년 선생님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이때가 가장 망가지는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학교를 다니지? 예. 라고 생각하겠네요. 교육 과정이 뭉개지는 겁니다. 애들은. 예. 자유학기제를 그때 하든지요. 물론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뭐. 어쨌든 정상적인 교육과제 망치는 입시 제도인 거예요. 음. 고입도 현재. 아. 예. 이걸 정상화해야 고3들이 수능 끝나고 이후에 학습 지도가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문제를 중3 교실에서 똑같이 겪고 있다는 그렇군요. 그런 부분이죠. 심지어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 의한 고사를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3학년만 땡겨서 시험을 쳐요. 네네. 기말고사를. 성적 산출을 빨리 해야 되니까. 이것 때문에. 네네. 그 중학교 절대평가랑 예, 이제 일제고사를 통한 상대평가를 병행했었다면 이제 이 두 개 다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네네. 건데 이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중학교 일제고사는 뭐 서울의 경우는 거의 원래 폐지돼 사실상 있었고. 3학년에만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치는 건데 많이 완화가 됐죠. 옛날보다. 옛날의 파행보다. 근데 상대평가라고 하는 거는 내신을 그렇게 한다는 건 내신입니다. 아니죠. 예, 내신 성적을 네. 1등부터 꼴등까지 내신 성적을 총점을 산출하거든요. 갖고 쉽게 내신 등급 매긴다는 요게 네네. 상대평가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절대 평가를 네.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이렇게 되어 네네. 있습니다. 상대평가는 어쨌든 중학교 성적도 줄을 세웁니다. 네. 1등부터 꼴등까지. 근데 그 선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를 똑같이 일반고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막 다 분화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대평가는 불가피한 거 아닌가요? 등급을 그러니까 매겨서? 특성화고 그런 학교들의 선발 때문에 이렇게 중학교 교육이 파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고로 전환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지역 사회든 또는 그냥 자기가 진짜 원하는 학교를 그렇죠. 배움의 과정에만 그렇게 되면 문제 없는데 아. 그 출발점이 중학교 나름의 또 다른 입시 때문에 이런 상대 평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데 거죠. 이제 두려움도 있어요. 네. 이를테면 자유학기제 시행하면서 1학년에서 시험을 딱 한 번 보거든요, 1년에. 그래요. 거기에 그렇죠. 대한 불만이 또 교사들도 있어요. 2학년 애들이 OMR 카드에 기록을 못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수업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습득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좀 그러건 그렇네요. 응. 중1이 자유학기제 하는 거는 좀 그렇긴 하다. 네. 응. 그러니까 이런 현장에서의 어떤 다른 의견 이런 것들을 잘 수렴돼서, 조화시켜서 수렴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그러네요. 또한 1학년 때는 자유학기제가 부담이 안 되는데 중학교 학생들의 입시를 생각해보면 중학교 3학년 때 하기가 부담스럽다는 게 반영된 게 아닌가. 학부모 그럴 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최대한 학부모의 그렇죠. 반발을 중학교 덜하게 3학년 하기 때 위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혹시 그런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될까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1학년 또는 2학년에서 하는 게 아닌가. 좀 빠른 것 같긴 해요, 중1이.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들을 가르치잖아요. 네. 걔네들이잖아요. 네.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이 똑같이 중1이잖아요. 바로 똑같아요. 근데 걔네가 이제 그 정말 좀 진로를 위한 탐색을 막 너무 적극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좀 너무 이르지 않은가? 네네. 뭐 걔네들 자기 자신도 추스르기 그러니까 어려운데. 그러니까 일기도 잘 못 쓰는 애들도 많아요. 네. 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성적을 상대평가하지 않고 절대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과정만 일단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사실은 입학 전형으로서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아마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입학하려면은 너는 어떤 생각을 갖고 여기를 입학하는가를 갖다 아마 그런 자기소개서 같은 걸 쓰고 그렇죠. 들어가야 되는 면접이라든지.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고 네. 그다음에 아마 똑같을 거예요. 고등학교랑 마찬가지로 이 학생이 중학교에서 얼만큼 자기 어떤 진로를 활동을 갖고 했나. 예, 그렇죠. 그걸 보고 이제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이거 드는 조심해야 거죠. 됩니다. 네. 네. 또 우리 다른 생기부의 폭주 아시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번에 이제 생기부가 좀 바뀌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네. 다시 몇 말하면은 장이네. 무조건 자수 제한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기록만 할 수 있고 네. 기초적인 자료만 기록할 수 있게끔 만들고 네. 다만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소명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쓸 수 있게끔 자기소개서도 크게 쓰지 말고 면접에서 물어보면 되니까 네. 자기가 어떠한 취지를 갖고 이 학교를 입학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소명서를 쓰고 네. 면접을 통해 가지고 네. 학생들을 선발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절대평가가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네. 거죠. 근데 네.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다리가 맞네. 아이고. 뭐가 맞아? 전문용어 나왔습니다. 아다리.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면 굳이 그런 과정이 심각하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 어차피 예. 엄청 잘하는 애들 네네. 때문에 박 터지는 거니까. 1, 2, 3지망 받은 다음에 그 추첨과 근거리 배정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음. 사실은 이 외고 네네. 특목고 애들은 아주 우수한 성적을 하기 때문에 점수가 세밀하게 구분이 되지 그렇죠. 않으면 당락 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근데 일반고로 이게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전환되면은 사실은 내가 희망하는 특성화고로 갈 거냐 아니면 네네. 일반고로 갈 거냐의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점수 아. 차이가 사실은 그 얼마 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이제 좀 이게 맞죠 상황이. 그러니까 중학교 음. 교육 과정은 이제 좀 더 학교 주체들이 고민해서 채워나갈 그렇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배움 중심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결과나 네네. 입시 중심이 아니라 그리고 배움 중심으로. 대신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생기부 문제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문제들은 행정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저는 머리만 학번하고 보면요. 이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되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사실 우리 그 생활기록부 있을 때 한 가나다 장짜리요. 한 장짜리. 가나다. 그리고 뭐 종합 의견란에도 두 줄을 안 안 넘어갔어요. 넘습니다. 그렇죠? 똘똘하고 영민함. 예. 끝. 그것만 써도 충분히 네. 어떻구나를 알 수 네, 네. 있거든요. 똘똘하고 영민한 네네. 같은 얘기 아니에요? 네. 뭐 길게 중학교, 네, 중학교에서의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데요. 네, 고등학교도 한번 살펴보죠. 고등학교에서는 고교 학점제 네, 이 부분을 실시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지금까지는 똑같은 교육, 물론 지금도 일부분은 선택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하고 경기에서 일부 학교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 학업 수준에 따라서 기초 과목 또는 심화 과목, 그다음에 교양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그로 인해서 좀 더 창의적 인재를 기르겠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자기가 선택을 하기 때문에 뭐냐면 무학년제가 실시가 되는 거예요. 무학년제.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3학년이지만 난 기초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초반 네네. 1학년 과정에 가서 들을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내가 1학년인데 나는 좀 더 심화 과정을 듣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문제가 있는 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랬을 때 학생 선택의 폭이 굉장히 많아졌을 때 그 강의실의 확보라든가 아니면 그렇죠. 교사의 교사 확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같이 이제 해결이 네. 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기능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처음 실시를 만약에 했을 때 생기는 이제 그 약간 혼란
네네. 그리고 이제 결국 이런 혼란들이 나중에 뭐와 연관이 되냐면 대학 입시와 또 연관이 되거든요. 연관되죠. 네. 그럴 때 그것들을 어떻게 잘 보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학 입시와 연동시켜서 안 보면은 사실은 쉽게 풀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정책의 취지에 맞게 하려고 해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혹시라도 불이익이 얻어진다면 그렇죠. 자유로운 선택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설이나 교사 수급이나 네, 네. 현실적인 이런 어떤 네네. 시스템, 그러니까 인프라가 구축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입시에 제한 얘기를 한 건 예를 들면 그런 건가요? 뭐 정말 자유롭게 교양도 듣고 뭐 이렇게 네네. 할 수 있다고 취지는 하지만 결국 입시가 목표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지금 짜져 있는 그 입시 중심의 시간표들을 결국에는 할 것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게 뭐냐면 입시제도에서 수능이 뭐가 되냐면 이제 자격고시화 돼서 절대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절대평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대학에서는 이거를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겠지. 나왔던 변별력이 없으니까. 그럼 결국 뭘 갖고 뽑냐면은 학생부의 내용 갖고 뽑을 거라는 거죠. 음. 그럼 학생부의 내용 갖고 뽑으면은 이제 그 학생부의 내용 갖고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게 될 텐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이 됐을 때는 결국 수능 그러니까 공부하는 양들이 대폭 줄어들 수 있죠. 그러니까 수능이 그렇게 이제 절대평가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을 갖다 풍성화시킬 수 있는 활동들이 이루어지겠죠. 네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실은 일반고로 자사고니 뭐 이런 애들 전환 안 시켜도 내신 따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활동하기에는 어디 보냐면 외고나 특목고나 이런 데보단 여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게 확보가 되면 아마 넘어오게 될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하지 그렇죠. 않아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가지고 네.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일반고로 이제 모여들게 되겠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는데 문제는 또 있는 거죠. 네. 대학 서열화가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내놓은 공약이 어디 있습니까? 국공립대학교 네트워크화죠. 그렇죠. 얘기가 슬쩍 누군가가 간을 보느라고 찔러봤고 거기에 대해서 들고 일어난 일부 사람들이 있는 거죠. 왜? 꼭 특권을 누려야 돼요? 네이밍 네임밸류의 하락을 내가 우려하는 여길 거죠. 들어오려고 생고생을 네. 했는데 네임을 네. 없앤다고. 네네. 국공립대학 통합 네트워크.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모두 서울대학교죠.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캠퍼스별로 서울 네네. 1 캠퍼스, 2 캠퍼스 이렇게 나누는 1, 2도 하면 안 돼요. 지역 이름을 따든지. 그러네. 네네. 가나다. 네네. 어디를 다니든지 간에 음. 같은 국공립대는 같은 학위를 네. 받는. 학위를 학위와, 받는 거죠. 음. 그래서 결국 서울에서 다니나 아니면 뭐 충청도에서 다니나 네네네. 아니면 뭐 저쪽 경상남도에서 다니나 네. 국립대는 다 그냥 국공립대로 그냥 그렇죠. 학위를 인정해 주는 네네. 거죠. 게다가 이제 그 사실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대다수의 그 우리나라의 대학 구조를 봤을 때 국공립보다는 사립이 훨씬 더 많으니까 네. 사립의 동참을 끌어내지 않고서는 사실 서열학계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두 번째로 또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 대안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공영형 사립대. 그렇죠. 공영형 사립대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 넣어서 네. 사립대 중에서도 뭐냐면은 국공립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제 뭐냐면은 학위를 물론 그 사립 하겠다는 거죠. 네, 대학도 분명히 발전 가능성을 보고 무조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원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발전 가능성을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낸다는 이 말이 한편으로는 학생들이 우수 학교를 수도권 중심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네네. 상대적으로 지역은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자체가 무너지는 맞아요. 굉장히 네네. 심각한 위기에 맞습니다. 빠지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요즘에는 뭐 높은 서열의 대학을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인서울이 목표잖아요. 인서울. 네네. 이게 그 얘기인 네. 거예요. 사실은.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인서울. 그러니까 학생들이 네. 등록금 외에 또 다른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뭐 거의 자취를 한다거나 하숙하는 학생들에게도 네네. 왜냐면 몰리니까. 지금 이제 사교육 정책을 끊임없이 내왔는데 그 이번에 공약에는 사교육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수능의 비중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논술이 자격고사화하고. 그렇죠. 자격고사화하고 그다음에 논술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은
사실은 사교육의 영역들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될 거고 어쨌든 이제 학생부 종합을 갖다 강조하게 됐을 때는 학교에 내실 있는 수업들이 강조가 되는 학교들이 진학률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어쨌든 학생들의 학습 부담도 줄어들고 사교육 부담도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이게 사회교육은 사실 현장에서 직접 바라보면, 그러니까 뭐 학부모 입장으로 되돌아가 보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어떤 시스템은 있어도 그렇죠. 직접적이고 현실적이고 현장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학생들 10시에 문 닫고 그렇죠. 가르치고 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입 정책을 간단하게 말을 하면 수시 축소하고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 전형으로 단순화하겠다. 그러니까 현재는 어쨌든 다양한 방식으로 뽑겠다 해서 수능 중심이었다가 학생부 중심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수시 중심으로 가는데 다시 이제 반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원래 취지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수능보다는 자기 네. 글쓰기를 네. 통해서 네, 네.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사고를 이제 확장시키는 것들이 중요한데 거꾸로 가지 않냐라고 하지만 또 고등학교 개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그 수능이 절대평가 되게 되면은 그 부담이 엄청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네. 지금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국사 같은 경우에 절대평가가 지금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단히 난다 쉽죠. 대단히 쉽죠. 그러니까 네. 일단은 학생들이 부담이 줄고 네네.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한국사가 자격 조건 정도만 갖추는 네네. 수준이니까 네. 학생들이 한두 문제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항상 제일 후순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사에 대한 수월도가 수월한 이제 시험이 되다 보니까 네네. 학생들의 학습 부담도 줄어들고 당연히 부담도 줄어드니까 자기 혼자서만 어느 정도만 해도 네. 굳이 과외나 아니면 사교육을 받을 사교육을 필요가- 받지 않아도 큰 네.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전 과목으로 확대가 됐을 때는 학생들이 최저적인 그러니까 최저의 수학 능력들만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격고사 수준으로만 만든다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은 굉장히 줄어들죠. 대신에 이제 학생들은 이제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 자기가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 그러니까 뭐 동아리 활동을 하던 아니면 봉사 활동을 하던 아니면 자기가 개별적으로 책을 읽던 이런 식으로 인 것들을 지도함으로써 학생부 내용이 좀 풍부해져 가지고 대학에 이제 갈 때 대학에서는 이 학생이 얼만큼 학교 생활을 충실했는지를 판단해서 뽑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이게 수시냐 정시냐 이 대립 때문에 좀 헷갈렸는데 사실 정시와 수시 둘 다 뭐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험을 봐서 뽑는 제도는 공정하기는 하지만 획일적이고 네. 수시는 다양성이 보장되지만 공정성 자체가 확보가 안 되잖아요. 네. 사실 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공정성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국정논란의 원인도 예, 그거죠. 하나였고요. 공정성의 예.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시가 사실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문제 때문인 네. 거죠. 네. 이 투시 이후로 개천에서 용이 안 난다는 지금 네. 거의 네, 그렇게 속보가. 됐죠. 예. 실제로 그 수시는 부모의 경제력 아니면 뭐 지역의 경제력 차이가 결국은 수시의 합격률과 거의 일치하다 보니까 부모의 정보력이 그렇죠. 대단하죠. 가면 갈수록 이 비대칭화되죠. 그러니까 경제력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수시 철폐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정성 면에서는 예. 일단 맞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정시만 갖고 뽑기에는 아이들을 시험 제도로만 뽑기에는 또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 학생부 종합 방향은 맞는데 이것을 이제 구현시킬 때 나타나는 네네. 그 부작용들을 부작용들이 많아요. 최소해야 된다는 네. 거죠. 이거는 현장 교사들의 얘기를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칫하면 잘못하면 대학에서 모든 점수를 다 뭉개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학생부 방법. 종합 전형도 그 학생부도 안 보고요. 그렇죠. 교사들이 쓰는 추천서만 열라 한 20장 정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아, 아니면 또 그렇죠. 다른 과거의 그 본고사 제도 그렇죠. 자격고사, 그렇죠. 필요하다. 자기들 본고사. 고사. 그렇죠. 본고사 그런 요구할 우려도 수 분명히 있어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국가에서는 이제 이 그 가이드라인 최소화시킬 수 네네. 있는 건,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학생들은 학생 부담 줄이고 네. 사교육 경감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담임이나 아니면 학과 선생님들의 부담을 줄여서
교육의 본원에 충실할 수 있도록 뭐냐면 교육부에서는 그걸 제한을 둬야 됩니다. 생기부도 네, 네. 몇 자 이하로 하고 그다음에 네, 네. 기록도 그거는 넣지 말고 이런 네네. 제한 단서 조항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뽑는 주체는 어차피 대학이니까 대학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정하게 뽑을 수 있도록 네네. 장치가 마련된다면은 사실은 뭐 좋겠죠.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방향성은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물론 이 부분이 지금까지 또 뭐 꽤 오랜 동안 진행되어 왔던 대입 제도이고 또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제안하는 공약들이었습니다만 공약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고 과거의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적절한 교육 정책으로 초질과 변함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의 시간이 시간이 마무리할 시간이 되어서 예. 공약에 대한 걸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공약 좀 새롭게 제안하고 실천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 쌤도 가족분들 혹시 제안을 해줄 수 있으신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딘가에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을 다 살펴본 게 아니어서 네. 그 교원 승진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 예. 네네. 국공립 학교를 네, 중심으로 예. 사실은 이 관료적인 지배 체제가 유지되는 건 이 승진 제도에 기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걸 획기적으로 계산해서 네. 이를테면 교장 자격증을 다원화하는 겁니다. 15년 이상 교사라면 누구나 교장 자격증을 가지고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거. 아, 네. 네. 뭐 저도 이런 그랬으면 거라든지 좋겠어요. 아니면 또는 교장 없는 학교. 네. 교장 교감 없는 후자가 학교, 낫다. 시범 학교. 음. 어.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 본다든지. 꼭 필요한가라는 논의부터. 네, 그렇죠. 꼭 네. 필요한가? 예. 필요 없는 네. 것 같은데. 잠깐만. 실제로 교장 교감선생님 안 계실 때도 학교 잘 굴러가잖아요. 정말 잘 돌아. 더 예. 잘 돌아. 한 달 정도 없으셔도 너무 네. 좋아. 차라리 저희 전산 선생님이나 저희 실무사 선생님 없으면 난리 나요. 불편해요. 불편한 게 아니라 안 돌아가. 네네. 안 돌아가. 그 교장 교사도 선생님 없으면 거의 이 더 잘 방송 듣는 아, 근데 예비 교장 선생님들이 뜨끔하시니까 그러니까요. 이거까지 가면 좀 네. 너무 심한가? 네. 하여간. 예. 어쨌든 어. 개인 사견입니다. 네. 뭐 말도 못 하나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승진제도에 폐해.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공립보다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사립이 많잖아요. 압도적이죠. 네. 네. 70% 이상 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교육에서 사립학교를 그냥 방치해두고는 교육력이 향상될 수 없어요. 맞습니다. 네. 사학비리. 예, 그래서 교육 적폐 청산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국공립 수준에 정말 준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사실은 국가에서도 감독해야 될 전 책무가 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요. 그래서 좀 발맞춰서 사립도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게다가 이제 고교가 이제 맞지? 의무 교육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국가전이 이제 그럼요. 거의 되기 때문에 그럼요. 사실은 공립이죠. 그럼 예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사립도 네. 국공립에 준하는 의무를 시행을 해야 돼요. 당연하죠. 사실은. 네네. 예. 이사장이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들어보면. 거기는 재단이니까 재단은 재단대로 가시고 학교는 그렇죠. 학교 내에서 공립화하자는 그렇죠. 거지. 근데 그러니까 재단이 학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회사죠. 그 구조 자체가 있는 한 네네. 나는 비리는 계속 있을 거라고 네.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하는 게 이제 그 근대화된 그 네. 회사도 경영과 네. 소유를 분리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네네. 소유를 인정하되 네. 학교 네네.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엄격하게 아. 분리를 하고 국가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전문 경영인 제도처럼 그렇죠. 학교를 운영하는 전문 교육자.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권학 이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조율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당연하죠. 되거든요. 예, 예. 마찬가지로 그 소유를 하고 있는 재단도 경영을 하고 있는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존중하고 네. 당연히 구성원들도 뭐 재단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하고 그분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랬을 때 사실은 학교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누구의 소유물처럼 그럼요. 한다는 건 네.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네, 많죠. 맞습니다. 네. 또 나무님은 또 어떤 제안이 있으실까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교육부를 아예 폐지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문재인 그 후보자님께서는 이제 조금 이제 대통령께서 완화해서 네. 어떻게 네. 하셨냐면 교육부는 대학, 평생, 직업교육만 담당한다. 아. 이렇게 어. 되는데 저는 이제 교육부를 없애는 게 만약에 어렵다면 네. 저는 이건 좀 실현됐으면 좋겠다. 네. 교육부요, 손 떼라. 네네. 초중고 교육에서 손을 꺼져. 가 됐으면 좋겠네요. 거기까지 용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뭐 말도 못하나? 네, 뭐 네. 어쨌든. 최저 수준. 제가 느끼기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신
교육 공약에는 국가가 감당해야 될 걸 충분히 국가가 담당해야겠다. 네.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장 교육이 너무 힘든 부분들이 많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아까 또 김작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중고가 의무교육이 되면 그렇다고 해서 국가나 정부가 학교를 통제권에 두겠다는 뜻보다는 학교가 학교다운 곳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식과 교육자의 철학이 충분히 발휘되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공약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나름대로 피력해 봅니다. 네. 네. 우리가 국정화되지 않은 팟캐스트였죠. 예. 갑자기 약간 국영방송의 느낌 살짝 나는데. 국정화 되게 옛날 말 같아. 우리 그럼요. 국정화란 약간, 말.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격세지감입니다. 시대가 네. 바뀌었어. 이제 적응해야죠. 안녕하십니까 어영방송. 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주셨는데요. 물론 저희가 세세하게 다 살펴보지 않은 좋은 공약도 분명히 속속 당연합니다.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나중에라도 잘 보시고 지켜보시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교육의 희망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문재인 그 대통령의 그 마지막 발언 인사로 우리 끝내는 거 어떨까요? 그게 뭔데요? 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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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해보시죠. 일자리. 아쉬운 게 저희 거기까지 하죠. 자, 다음입니다. 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더 뵐게요. 재밌게 다음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